선안남 상담 심리사의 글입니다. 기분은 기분일 뿐 내가 아닙니다. 기분은 우리 안에 잠시 머물다가 흘러가는 손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기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춘기 시절부터 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는 로아씨. 그녀는 잘 지내다가도 특별한 계기 없이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우울한 마음에 힘들어지기를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뿌리 뽑고 싶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이유 없이 처질 때가 많아요. 문득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마음이 힘들어져요. 엄마에게 이야기를 해봐도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마음이 나아지지 않아요. 기분이 자꾸만 아래로 처지는 것 같아요.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한 그날 아침에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밀려온 우울한 기분에 그녀는 마음을 잡을 수 없었지요. 어차피 밖에 나가봤자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에서 우울과 무의미를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만나려고 했던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침대 속으로 웅크리듯 들어갔습니다. 우울해질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후퇴를 반복해 왔습니다. 힘든 감정을 느낄 때마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자기 자신을 홀로 남겨두는 것 같았습니다. 우울하고 힘든 기분을 마주하기 싫어서 회피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럴수록 우울을 대면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녀는 왜 라는 질문에 집착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에 기분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런 대처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행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힘든 기분이 불러오는 힘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결국 기분으로 세상은 물론 자기 자신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녀와는 달리 힘들어져도 힘든 티를 내지 않고 기분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지로 웃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려고 회피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이 지나치면 웃는 우울증처럼 속마음과 표현이 너무 달라 결국 더 힘든 마음을 안게 되기도 합니다. 힘든 기분을 다루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정답은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지금까지 시도해온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면 다른 시도가 필요하지요. 왜 내가를 질문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를 고민하기로 합시다. 그녀는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녀 스스로에게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혼자 있는 대신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햇빛 속에서 걷고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잡고 만날 사람이 없더라도 가까운 카페라도 가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오는 것이 필요했지요. 기분을 움직이고자 몸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 후 그녀는 억지로라도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몸을 일으켜 옷을 입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는데도 마치 몸과 마음의 엔진인 심장이 딱딱한 납덩이로 변한 듯 한 가지 행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했지요.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그녀는 사로잡혀 있던 기분 속에서 서서히 빠져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반복하기 시작한 끝에 그녀는 이런 생각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우리 모두 힘든 기분을 이겨내려 매일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인지도 몰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분이 좋지 않을 뿐일지도 몰라. 누구나 우울할 수 있다는 것. 기분은 기분일 뿐. 기분이 나 자신이 아니며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깊은 우울감이 몰아쳐 와도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던 어느 날, 그녀는 한 잔의 카푸치노를 주문하려고 계산대에 다가섰습니다. 그날 역시 힘든 마음에 웅크리고 있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서 밖으로 나온 날이었지요. 긴 머리를 우아하게 털어올린 커피집 사장님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요. 밖에 날씨가 참 춥죠. 어려울 것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그 말 한마디일 뿐이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듯 울컥해졌습니다.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하지만 따스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좋은 기분도 나쁜 기분도 기분은 기분일 뿐. 물론 이런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도 그날 그녀가 느낀 그 마음이 그녀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우울의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붙잡아 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을 지나갈 힘만 마련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날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의 기분을 다루는 데에 더 능숙해질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엉망인 것 같은 기분 속에 사로잡힌다고 해도 기분은 기분일 뿐 내가 아니라는 생각을 더 빨리 더 굳건히 자기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겠지요. 흔히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결국 타인은 필요하기보다는 내가 내 발로 내 페이스로 나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그저 나를 믿고 지켜봐주는 거울이자 응원자로서 중요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를 나쁜 인간으로부터 구해줄 사람도 나 자신입니다. 우리와의 모든 만남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 의미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는 모습과 방식은 모두 다르지만 본질은 모두 같습니다. 삶을 가지게 된 만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나만의 의미를 찾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산산이 부서지고 모조리 바닥나는 순간 우리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마음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정말 무기력하고 힘들 때라도 다른 누가 나를 구해주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나를 구하기 위해 애쓰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내가 나를 돕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몸을 움직여야 하지요. 삶의 의미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살짝 부딪히고 미끄러지는 그런 만남 속에 의미가 만들어지고 우연 같은 기회를 필연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의미는 없다 생각하면 한없이 없지만 또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소한 행위 안에 의미가 숨어 있지요. 기분은 그런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잠시 머물다가 흘러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좋은 기분도 나쁜 기분도 결국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그 기분을 지금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선안남 거에서는 상담 심리사의 글입니다. 기분은 기분일 뿐 내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